자, 안녕하세요. 이제는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실시간 채팅 되는지 여부 좀 확인 중이거든요. 그래서 채팅 부분은 해보시고 되면요. 제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서 방송에서 바로 답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지금 방송 상황에서 채팅이 안 된다라고 하면 밴드에다가 올려주시면 궁금한 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궁금한 점도 올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설명회를 그동안 계속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대치해서 다음 주 화요일이랑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요. 한 20분 정도만 이틀 동안 20분 정도만 모셔놓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설명회에 대해서도 안내 메시지 보내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시면 참여하시고요. 화수 오전 10시 반에 시작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는 설명드리는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은 오프라인 설명회에서도 충분하게 질의응답 가능하시니까요.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수학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수학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수학 얘기라는 건 어머님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수학이랑은 완전 다른 얘기들일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잘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 특히 지금 초, 중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 학원도 운영하고 있지만 학원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현 입시제도에서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인지를 하고 도움을 안 주면 아이들은 수학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요. 시간부터 돈까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대충 넘어갈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현재 초등 고학년이나 또는 중학교 1, 2, 3학년 친구들한테는 지금 학교를 가서 내신 대비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마저도요. 이 친구들에게도 반드시 적용해 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T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PT 화면 보이시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지금 초중 고등학교에 대한 과정입니다. 내용 자체가 아마 많아서 글씨가 아주 작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죠? 2학년 1학기부터 시험이라는 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2학년 1학기에 시작되는 건 중학교 2학년 1학기죠.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시작되는 시험은 뭐죠?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실제 2학년 1학기부터 지필평가라는 게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점수, 성적을 산출을 할 때 중학교 성적은 모두 다 절대평가 A, B, C, D, E로 산출을 하죠. 뭐 이 내용은 당연히 다 아실 텐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화면 전환 좀 하고요. 이것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중학교 성적이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대부분은 다 중학교 공부가 또는 초등학교 공부가 고등학교에 배우는 수학 과정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잘 다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자면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과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 20%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사교육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선행, 기본, 리뷰, 심화 뭐 이런 모든 상품들을 전부 다 구매를 해서 사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써먹어지는 건 한 20%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증거를 오늘 다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특목고도 폐지된다, 국제중도 없어진다 말이 많잖아요. 그럼 도대체 중학교 성적은 어디다 쓰는 건데요? 중학교 성적을 쓸 때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중학교 절대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가요? 절대 아닐 겁니다. 고등학교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실제 고등학교 등급을 잘 받기 위한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수학 공부가 20%밖에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을 아이들은 본인이 다 피해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엄마가 모르고 안 도와주는 건 너무 큰 제가 보기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전혀 안 해보고 그냥 수학은 어릴 때부터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다지면 될 거야 이 구조가 아닌데 그리고 그 기본기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머님이 지금 구매하고 있는 수학의 20%밖에 되지 않는데 싸그리 다 80%의 동가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죠. 다시 PT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학교 내학기가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이 절대평가라는 거는 실제 수행까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A를 거의 몇 프로까지 주고 있냐? 보이시죠? A를 몇 프로까지 주고 있다고요? 중학교에서 A 등급을 거의 50%까지 주고 있습니다. 수학마저도 실제 등급 자체 보시면 이 학교 역삼인데 54%를 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 중학교에서 A를 받는 거 기준으로 뭔가를 갖다가 움직여 보시고 싶으시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중학교에서 A를 받는 걸 기준으로 뭔가를 움직여 보고 싶으시면 그 성적은 그냥 학교 수업 시간 안에 공부하는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고요. 학교 수업 시간 안에 공부하는 걸로 A 등급이 안 나오면 그 아이는 더더욱더 중학교 성적에 매진하면 안 되고 고등학교 성적에 매진해야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는요.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부족한 초중과정을 채우는 건데 이 얘기를 제가 설명해서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아직도 실제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보면 이 얘기를 뭐라 그래야죠? 실천하지 않으세요. 제가 최근에 한 100여 분 정도 코로나 이후로는 개별 컨설팅으로 돌려서 최근에 대입 원패스 구매하신 분들 한 100여 분 정도를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중학교 시험이 걱정돼서 또는 우리 아이가 지금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뭘 배우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배워놓으면 의미 있겠지 안 배우는 것보다 낫겠지라는 걸로 아이들 학원 시간표를 채워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바꾸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계세요. 어머님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건요. 수학은 무거운 과목은 맞는데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이하라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사이에 있다면 지금 당장 수학 등급을 제발 좀 확인해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수학 등급을 제발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선행밖에 나가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요. 중학교 걸로도 9등급 상대평가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원에서 그 성적은 변환 안 해주니까 저희 밴드에 차라리 쪽지를 저한테 주세요. 네. 기출문제 학원에서 구하셔갖고 시험 본 거 있잖아요. 어느 학교 뭐 몇 년도 무슨 학기 중간고사 뭐 이런 거 다 제가 환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저한테 차라리 쪽지를 주셔서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아니면 학원에 찾아오시던지 환산 다 해드릴게요. 제발 부탁인데 등급 확인 좀 하세요. 우리 아이 등급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잘 나오더라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알아야 되고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오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등급 확인은요. 수학은 적어도 2달에 한 번,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제일 잘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요.
기본 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 기본 공부를요 3개월 정도로 강의를 듣던 과외를 받던 아니면 인강을 보던 마치고요 모의고사를 한 30회 정도 내신이나 기출 포함해서 풀리면요 소위 말해서 매주 하나씩만 풀려도요 30회 정도 풀리면 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천 자체를 전혀 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학원 안 다니고요. 저는 사실 학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 아이들이 그냥 진도 나간다는 수업들 있잖아요. 어머니 이거 잘 들으세요. 수학에서 그 초중과정에서 진도를 나간다는 수업 있잖아요. 그 수업은요 학원 안 다니셔도 됩니다. 솔직히. 요즘 EBS도요 너무 잘 돼 있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에듀넷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무료 프로그램도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도 나가는 수업은요 학원 안 다니고 그냥 나라에서 제공하는 교육부 사이트에서 공짜로 나오는 인강들만 보고 공부해도 된다고요. 문제집 그냥 한두 권 사가지고 기본 문제만 제대로 풀어놔도 된다고요. A급까지 안 풀어도 된다고요. 그냥 중학교 수준의 문제는 기본 문제집 2권 정도 개념수 유형수 1권씩만 풀어도 된다고요. 그게 끝나신 후에는 고1 거를 스타트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고1 거를 진짜 하실 때는 등급 확인을 좀 제발 명확히 하셔서 중학교 때 만약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채워주시면 되는데 그 채울 것도 초중 다 합쳐도 20%밖에 안 된다고요. 20%만 채워주면 고등학교 거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이걸 아시고 우리 아이를 갖다가 제발 좀 등급 확인을 명확히 하시면서 아이가의 백분율을 보시는 겁니다. 등급 확인은. 백분율이 20%인지 15%인지 4%인지 2%인지를 좀 보시면서 어느 목표로 하는 백분율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백분율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게 맞다고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요. 그 증거 자료를 PT에서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 특목고 폐지된다라는 의미는 해석 자체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목고가 폐지된다? 무슨 말이죠? 자, 특목고가 폐지된다는 얘기는 실제 중학교 성적이 쓸 데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중학교 성적을 어디도 쓸 데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중학교 성적을 어디도 쓸 데가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중학교 땐 전략적으로 고등학교 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필평가는 당연히 고등학교 거를 준비를 하는 게 중학교가 돼야 되고요. 수행평가는 수시의 경험을 중학교 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현 입시제도에서 중학교 때 멍청하게 아직도 심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다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수능 1등급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자, 쭉 보세요. 실제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이제는 실제 9등급 상대평가로 대입에 반영되는 첫 번째 시험이 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6월 모의고사일 겁니다. 학교 내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학교 내신은 강남권은 6월 모의고사보다 더 어려워요. 그럼 이제 제가 지금 PT에 보여드린 이 6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 6월 모의고사가 먼저 등급이 나와야 내신 등급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이거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이들이 접하는 9등급 상대평가인 이 6월 모의고사가 2점짜리 문제가 있고 3점짜리 문제가 있고 4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제가 이걸 초등과 중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범위의 선행이 끝난 수상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선행이 끝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실제 이 6월 모의고사를 보면요 아이들 4점짜리 문제는 거의 반 이상이 날아가고요 2점 3점에서도 틀리는 문항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실제 2점짜리 문장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뭐냐면 이게 지금 문제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문제고 전환시켜서 보여드리는 게 이게 풀입니다.
자, 그런데 2점짜리 풀이고요. 그냥 한번 보세요. 제가 문제 풀라는 거 아닙니다. 3점짜리 풀이고요. 이건 4점짜리 풀인데 4점짜리 풀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뒤에 이만큼이 더 있습니다. 일부러 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 문제 하나하나 보시기 구별하기 어려우시니 자, 다시 이게 2점짜리, 이게 3점짜리, 이게 4점짜리 풀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어머님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 여기는 2점짜리, 3점짜리는요 단위 개념 하나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화면 전환 좀 하고요. 단위 개념 하나짜리라고 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수상 문제집 RPM이나 또는 뭐 정석의 기본 유제 문제 정도의 수준들, 이런 문제들 다이렉트로 그냥 단위 개념 하나를 학습해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2점, 3점짜리 문제인 거고요. 4점짜리 문제는 단위 개념이 여러 개가 조합돼서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나부터 10까지 본인이 다 지정한 다음에 사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초, 중 때 20%밖에 고등학교 때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 중 때 배우는 모든 과정은 단위 개념 하나짜리 문제고요. 실제 심화 문제라고 해서 단위 개념 여러 개가 조합되어 있는 문제들은 중학교 심화 문제를 풀어볼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거 4점짜리를 푸세요. 그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아이들한테. 중학교 거 심화 형태는요, 고등학교에 나오는 형태들로 만들어진 고등학교 문제를 갖고 왔거나 아니면 그냥 중학교 범주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만들려고 꼬아는 문제인데요. 중학교 범주 안에서 그냥 내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더럽게 꼬아는 문제는 할 필요가 없고요. 고등학교에서 갖고 온 문제는 고등 과정에서 다이렉트로 등급 확인하면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자, 좀 더 PT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등급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문제가 있는데 이거 몇 문제나 나오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볼게요. 잠시만요. PT를 변환 좀 하고요. 자, 이게 몇 문제나 나오냐 들여다보시면 지금 이게 등급컷인데요. 실제 2019년 6월 모의고사 등급컷이고요. 2점짜리 문제는 몇 문제 나오죠? 3문제 나왔습니다. 실제 30문제 중에서 3점짜리는 14문제 나왔습니다. 4점짜리는 13문제 나왔습니다. 전체 문항에서 30문항 중에서 2점, 3점은 17문제, 4점짜리가 13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4점짜리에서 반 날라간다고 칠게요. 6문제 틀렸다고 칠게요. 그럼 24점이 나가죠? 24점 날라가는 순간 3등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등급이라고요. 거기에다가 2점, 3점까지 틀려보세요.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4, 5에 위치한다고요. 근데요, 우리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우리 아이도 이러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아이는 아직 고등 선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도 불가한데요? 그럼 더 문제죠. 언제 확인하실 건데요? 중학교 2, 3학년 돼서 고등학교 수상 진도 한번 나갔어요. 늦은 애들이 보통 요즘 그렇죠. 그 상태에서 확인하면 아이들 구조가 이렇다고요. 자,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수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의 초등과정 3년치를 끝냅니다. 4, 5, 6을. 그리고 나서 중학교 거 진입을 해서는 중학교 거를 갖다가 실제 선행을 병행한다라고 표현해서 짧은 것 같은데 실제 들여다보면 중학교 거를요, 일단 진도 나가는 거, 선행 리뷰 심화하는 거, 이거 적어도 한 2년 쓰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고등 선행하면서 또 중학교 심화를 끌고 가거든요, 학원에서. 그럼 중학교 심화를 끌려가는 그 시간도요, 합치면 1년 정도가 돼요. 그럼 지금 중학교 거에 거의 3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 중 다 합쳐서요, 6년치죠. 1년 반을 넘기지 마세요. 1년 반 안에 기본을 끝내세요, 제발 좀. 그리고 남은 기간들 적어도 세이브된 2, 3년 동안은 고1 거 등급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세요. 지금 방금 PT에서 보여드렸던 6월 모의고사만 보더라도 이렇다고요. 어쩌다가 6월 모의고사 한번 잘 본 거 말고요,
2019년, 2018년, 2017년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등급이 나오는지 보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중에서도 가장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재수생도 포함이 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등급컷도 낮게 형성이 된다고요. 그런데도 4점짜리 반 날라가면 3등급 밖으로 나오는 거 안 보이세요? 그 내신은 등급이 더 안 나온다고요. 문제는 더 어렵고요. 지금 이것들이 팩트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수학 학습을 못 바꾸죠? 그리고 제가 또 상담드리는 많은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아이 중학교 성적도 안 나와요. 중학교 성적도 100점이 안 나옵니다. 그냥 고작 80점대, 70점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0점대, 70점대면 괜찮다니까요. 단 50점대, 60점대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안 된다는 것도 너무 많이 잘못됐습니다가 아니고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50점대, 60점대, 70점대, 80점대까지 만드는 건요. 어느 학원 가서 누구한테 배워도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럼 그런 걸 과외를 받던 학원에서 개별학습을 하던 받으세요. 제발 좀. 그리고 기본 선행은 아이가 인강을 통해서나 과외를 통해서나 너무 학원에서 시간표 안 짜주니까 학원에 그런 반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기본 임계량을 제발 좀 채우세요. 빠르게. 자,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 구에다가 그게 실제 학원 선생님이든 아니면 과외 선생님이든 구에다가 중학교 내신 대비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등급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내신 대비 체제, 고등학생이 하는 실제 내신 대비 체제 그대로 해달라고 좀 하세요. 지금 중학교 거 어떤 중학교 거 갖고 와도요. 그 중학교 시험 100점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이들 100점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결합되면요. 80점대 나와도요. A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다 쓰는데요? 차라리 중학교 내신 다 버리고 중학교 수학 수행평가에 올인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고등학교 갔을 때 수시 능력이라도 길러지죠. 도대체 뭐 때문에 못 바꾸시는 거세요? 제발 바꾸세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는 이 방송을 앞으로 듣게 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발 바꾸세요. 제가 이걸 라이브로 진행했던 이유는 이런 모든 얘기들이 사실 학원계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정반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팩트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학습을 절대 이렇게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수학이 시간을 이렇게 많이 써버리면 나중 가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수학은 고등학교 진학 전에 등급을 만드시는 겁니다. 적어도 고1 거는요. 수상하라고 불리는 건요. 그럼 수상하라고 불리는 등급은 어디까지? 내신과 모의고사 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올 때까지. 최상위권을 원하시면 적어도 6% 안쪽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중상위권을 원하시면 적어도 11% 안에는 들어가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아야지라고 판단되시면 적어도 23% 안에는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고1을 실제 까봤을 때 이 등급이 안정적이라고 아이가 느껴야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생긴다고요. 이건 모든 고등학생한테 특목고를 다니든 일반고를 다니든 물어보세요. 다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시간이 모자라다고 하는 모든 애들 다 까보면 수학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중학교 수학 문제는 쉬워지고요. A 맞기도 편하고요. A 맞아도 그 등급은 쓸 데가 없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학교 께 걱정돼서 이러고 있습니다. 심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원에서 최상위 A급 문제 이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따라가려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치동 분위기가 심화 문제집은 필수로 풀어야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시니까 그걸 따라가는데 그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시간이 있으시면 중학교 걸로 심화 문제 풀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고등학교 거 4점짜리 문제를 푸세요. 아니면 내신 킬러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그걸 풀기 위해서 아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부족한 단위 개념부터 먼저 채우세요.
그리고 그걸 해줄 전문가가 없으면 차라리 저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수상화 등급 만드는 거요. 마음 먹고 5주씩이요. 10주면 만듭니다. 다른 거 다 안 하시고 일주일에 4일 정도 투자하셔가지고요. 10주면 만든다고요. 저 같으면 10주 투자해서 그거부터 먼저 만들고 시작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수학을 주 2회든 1회든 줄이고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등급을 한번 만들고 난 아이는 수원수투도 같은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한테 매주마다 모의고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신 기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아진 문제들 전부 다 문제 등록을 해서 누적 테스트를 봐야 되고요. 그건 누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정확한 메이크업을 해줘야 됩니다. 차라리 이 학습에 돈을 쓰세요. 그러면 이건 주 1회 과외, 나머지 시험은요 어디서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못 구하시면 제가 구해드릴게요. 자, 제 얘기가 인지가 되셨으면 앞으로 수학을 어렵고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을 잘하던 못하던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수학은 이 아이가 초중 때 수학을 못했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도 못할 거야. 절대 아니고요. 초중 때 수학을 잘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잘할 거야. 이것도 절대 아니고요. 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하게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투자했냐의 싸움이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아이들이 봐야 될 정확한 시험 등급 컷으로 확인했냐의 싸움이고요. 시험을 볼 때도 실전처럼 동일한 환경에서 봤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먼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싸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를 도와주는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게 도와줘서 등급이 안정적이 돼야 다른 과목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시 얘기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대학 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시작을 수학으로 한 이유예요. 그게. 자, 그래서 지금 무슨 과정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설계를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고1 등급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계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스텝을 밟으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PT 화면을 다음 거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뭘까요? 이게 제가 포스팅에도 한번 올렸는데요. 소위 그냥 대치동에서도 나름 선행 좀 빨리 했어.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학원의 탑반에 있어. 또는 뭐 유명 학원에 다니고 있어. 아니면 나는 경시반이야, 영재반이야, 특목반이야 라고 하는 아이들의 점수가 이래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쩌다가 한 번 시험이 잘 나오는 아이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안정적으로 등급이 나오는지 꾸준히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다 평균 등급이 3등급으로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실제 초중 상위권이라고 불리는 아이들 또는 경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영재학교 과고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등급 확인을 내신 등급까지 싹 다 해보잖아요. 그러면 실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 3등급 정도가 평균 등급으로 맞춰진다고요. 잘 나오는 놈이. 안 나오는 놈은 완전 바닥을 기고요. 근데 제가 그게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모의고사 얘기는 잠깐 드렸어요. 4점짜리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4점짜리 날라가면 아이들 답이 없는데 4점짜리는 복합적 사고가 이루어져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고 충분한 이 문제에 대한 스킬을 갖고 있어야지 유리하고요. 경험한 시간이 많아야 유리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4점짜리는 경험량이 부족한 애들한테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초중이 하고 있는 고등선행은 다 4점짜리가 아니에요. 2점, 3점짜리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고등 내신은요 문학수를 갖다가 한 20문제에서 한 23문제 정도를 갖다가 주고는요 시간을 50분을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계산해봐도요 우리가
모르는 문제 나중에 풀어야지라고 별표 문제가 처음에 시험을 시작할 때 5문제만 넘어가면 시험은 망칩니다. 왜? 애들이 대부분 별표 치는 문제는요, 한 5분은 있어야 이것저것 저것저것 해보다가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맞추거든요. 그러면 별표 친 게 5개만 되더라도 5분이면 25분입니다. 써야 될 시간이. 그럼 남은 문제 풀어야 되는 시간이 얼마죠? 남은 한 15문제 이 정도를 풀어야 되는 시간이 남는 게 25분밖에 안 남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킹하고 서술형 빼면 한 20분에 풀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죠? 한 문제 푸는데 1분 조금 더 걸려서 풀어내야 됩니다. 문제는 안다고 생각했던 문제마저도 정답률이 100%가 안 나옵니다. 그럼 내신 등급이 어떻게 잘 나오고 있어요, 아이가? 근데 이런 실전 훈련을 해본 중학생, 초등학생 몇 명이나 있냐? 제가 보기엔 100명이 한 명도 안 돼요. 공부 잘한다는 놈들도. 근데 왜 이렇게 놔두세요? 아무도 안 시켜서요, 사실은. 어머니 잘못이 아니고 아무도 이렇게 가이드를 안 줘서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등급 확인 안 해서예요. 왜? 그렇게 등급 확인하면 이런 성적이 나오니까. 제가 PT에 보여드렸던 이런 등급들이 나와버리니까. 이런 등급을 어떻게 어머님한테 내밀겠어요? 근데요, 학원이 안 해주면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밴드에서 데이비 밴드, 원패스 밴드를 만들어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일단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계속 주요 과목 5과목에 대한 성적 등급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는 아이들마저도 9등급으로 환산해서 성적 확인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성적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의 변화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 어머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요, 그런 것들입니다. 숙제 검사가 아니고 학원 잘 갔는지가 아니고, 학원을 아무리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과제를 아무리 잘해가고 있어도 결론은 아이들이 평가받아야 될 지필평가에서 등급이 안 나와버리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 꼭 인지하시고요.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자, 그래서 실제 고1 등급을 만드는데 이 과정들, 초중 과정이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초중에서 정말 단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말고는요, 사실 거의 안 쓰입니다. 그래서 고등부 선생님들 초중 애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요, 기본 연산 틀리지 않고요, 기본 공식 정확하게 외워져 있고요, 그냥 그래프 그릴 줄 알고요, 그 다음에 관계식과 연동시킬 줄 알고요, 이런 것만 원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만들어 줄게요. 근데 만들어 줄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운 것 뿐이죠.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들은 또 그런 것들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이거예요. 초등과정을 하려고 이런 문제집을 풀리시죠. 자, 근데 이런 문제집을 갖다가 풀리는 것 자체가 모든 학기마다 이런 걸 다 풀리시려고 하면요, 실제 걸리는 시간이 많아요.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문제집을 다 소화시키려고 하면 이것 또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초등과정은요, 그냥 학교에 맡기시고요, 제발. 잡아주시고 싶으면 연산만 잡으세요. 분수, 소수 계산만 잡으시라고요. 그리고 5학년 거부터 하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니면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왜? 어차피 초등학교 도형은 중학교 때 다시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것도 잡으려고 이런 문제집 풀리시죠? 이렇게까지 안 풀리셔도 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아마 더 풀릴걸요? 그래서 또 이런 시간들을 쓰고 있죠. 제발 이런 시간들 날리지 마세요. 이거 너무 길게 잡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돌릴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리고 고등은 반대예요. 오히려 이 정도 양을 풀어야 되는데 고등 등급을 나오려면 실제 이 정도 양을 안 풀립니다. 중학교 때는 대충 한 2권 풀리고 다음 과정 선행으로 진입해버리시죠. 오히려 고등학교는 시간을 이거보다 더 써야 됩니다, 사실.
4년이 아니고 등급 정말 2% 안까지 늘려면 5년, 6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시간 세이브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다 거꾸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가 시간이 없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여기서 실제 필요한 과정들은 이 정도 과정인데, 이 정도 과정 베이스를 만드는 게 기본 과정에 대한 베이스만 명확히 만들고 대표 유형만 풀어도 되기 때문에 실제 1년 반을 넘길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돈과 시간은 최소 이 정도는 세이브 하신다니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시간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아이들한테 2, 3년을 벌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대치동에서 그냥 이런 상품들이 질비하죠. 뭐 초등 사고력이니 아니면 뭐 초등 교과 심하니 중등 선행이니 중등 심하니 중등 경신이 이런 것들이 질비한데 이런 것들을 다 구매하시려면 그들이 원하는 시수에 맞춰가지고 다 사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놈들이 거기 있는 것 같아서 따라가시려면 실제 이 정도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그대로 따라서 쓰잖아요. 너무 많고요. 비용적으로도 너무 크고요. 의미적으로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과정들을 함에 있어 고등 과정은 충분하게 돈도 쓰시고 기간도 쓰셔도 되는데 이 과정들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 기간을 쓰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수학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것도 최소로 아니 어머님들이 하고 싶어 하시니까 줄여서 잡아드린 건데 기간도 이 정도만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초등 사고력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경시를 하고 싶어요 하시면 솔직한 얘기로 2년 이상 하지 마세요. 사고력이든 경시든 2년 정도 하면 다 보입니다. 얘가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고력이나 경시는 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아이가 수학의 학업적 우수성을 면접에서 만들거나 수시에서 만들고 싶어서. 근데 그게 반영이 되려면 진짜여야 돼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2년 안에 판가름 다 납니다. 사실 6개월 안에도 납니다. 근데 정말 하고 싶으시면 2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아까운 시간을 제발 허비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방을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래요. 지금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학 상품을 다 구매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대치동 코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따라 올리는 건요. 최상위권을 가는 지름길도 아니고요. 이 과거 영재학교를 가는 지름길도 아니고요. 그리고 수능 등급을 잘 만드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영재인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판단을 하고 싶으면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요. 그 진단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발 진단하시고요. 의미 있을 때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수학 기본 진도 나가는 수업은요. 학원 고를 필요 없이 시간 세이브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하는 게 시간 세이브가 된다고 하는 거고 과외가 시간 세이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과외는 시간을 세이브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아이 성향이 그래서 우리 아이는 여러 무리 있는 데서 공부를 잘 못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과외는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하고 습관을 만드는 기간에만 하는 겁니다. 그럼 초중과정은 과외를 해서 습관이랑 시간 세이브하는 거를 목적을 이루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과외하는 방식과 해야 되는 스킬 또는 선생님한테 뭘 시켜야 되는지 모르시면 관리를 받으시거나 컨설팅으로 오세요. 보통 제가 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텀이 긴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명확하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아이를 면접을 보거나 등급 확인을 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운다고요. 그 과외 선생님을 바꾸라고 해도 안 바뀝니다. 그냥 부족한 거 채워주는 메이크업 수업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 세이브를 한 모든 시간을 제발 고1 거에 투자를 하고요. 수상화 등급을 만드십시오.
오늘은 제가 수학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2탄, 3탄들은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어머님들이 이렇게만 얘기해도 또 의심하시니 역삼, 도고, 뭐 이런 중학교들, 대청, 이런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들 기출과 그 다음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고등학교, 휘문이나 단대나 숙명이나 이런 학교들의 기출들을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릴 때 실제 애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에서 아니면 실제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시간에서 실제 그 기출이랑 연결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보여드리면 또 너무 정확히 아실 겁니다. 제가 말한 20%가 뭔지. 이런 팩트들을 아무도 안 보여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아무도 가이드를 안 주니까 그냥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아무 목적과 아무 효율성 없이 그냥 시키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만날 때마다 이 부분이 너무 어머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였고 바꾸지 못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고등학생이 돼서 다시 잡아달라고 오는데 그러면 이미 아이도 너무 힘든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도 너무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게끔 제발 도와주시고요. 이 영상이 우리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어머님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생방이던 아니면 녹화 방송이던 아니면 현장 오프라인 설명회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